오늘 오전 어제보다 1.57% 오른 4,987선의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곧장 5,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승폭을 키워 5,019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딜링룸에선 사상 처음 5,000포인트 돌파를 축하하기 위한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5천이 가능은 하겠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그 급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5천을 달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역대급 한파에도 증권사 지점엔 투자 종목을 추천받거나 증권 계좌를 트려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주식 거래에 서툰 어르신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5,0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주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자금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좀 늘리려고 했어요. 오전 한때 5,019.54까지 치솟다 하락 전환한 코스피는 종가 기준 5,0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 종가 기록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6만 원을 터치하며 시가총액이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도 장중 78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3차 상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스피 5천은 우리 증시가 막을 올린 지 70년 만의 쾌거입니다. 이 증권거래소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업무 규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한국거래소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될 당시 상장사는 단 12곳뿐이었습니다. 1980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1983년 처음 산출에 공표했던 코스피 지수는 122.52였습니다. 1989년과 2007년, 2021년 각각 1000, 2000, 3000 시대가 처음 열린 가운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같은 숱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최근 증시를 얼어붙게 만든 건 12.3 내란에 따른 국정 공백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였습니다. 지난해 2,300대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4월 9일 2,20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며 곧 3,000선을 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이후 코스피 3천에서 4천 돌파까지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자 반도체주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코스피는 75% 넘게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현대차에서 시작된 로봇주 신고가 행진도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4,000P에서 단 3개월, 사상 첫 5,000P 시대가 열렸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자 여당은 7,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결국 반도체 업황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차 분기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적표가 발표되는 이달 29일입니다. 당사자가 보는 반도체 경기나 향후 AI에 대한 아웃룩, 그것에 따른 본인들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빨리 일상에 적용될지도 관건입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공개로 부풀어 오른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개별 종목 투자보단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 코스피 200 ETF 등에 매달 적립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추경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략하며 ETF 상품 4천만 원어치를 샀고 적립식으로 더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천만 원어치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평가이익이 2,7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하면서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 4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여드려요. 네. 저도 사진 좀 남겨야 되겠고. 제가 원래 주식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펀드를 사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민주정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도 된다고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을 얻는 코덱스 코스닥 150 ETF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이 대통령의 수익 성과도 크게 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코덱스 200을 매수한 이후 21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103.27%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덱스 코스닥 150은 31.4%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이 대통령의 현재 평가 이익은 2,7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TF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ETF 순자산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 327조 6,9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추후 반도체 중심의 추가 상향 가능성을 반영하면 코스피 상단은 5,200선까지 열어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